자, 설명과 설득이 됐다면 이제는 좀 더 큰 협상을 한번 해볼게요. 와, 협상이라고 하면 괜히 뭔가 어깨도 무겁고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를 하실 때 누군가 의견을 조율한다.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협상을 할 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. 51대 49, 즉 상대보다 1만 이기면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이죠. 자, 이게 왜 중요하냐?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요 상대를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자, 여러분, 상대와 협상을 할 때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건 내가 100에 서고 상대는 0이 되고 내가 99에 서고 상대는 1이 되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상대보다 1만 더 가져가겠다, 1만큼만 우위에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가셔야 훨씬 더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51대 49로 이기겠다, 협상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을 잡아볼게요. 첫 번째 설득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자료, 즉 수치가 있어야 상대를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형용사, 부사, 대명사 활용해서 좋다, 너무 좋다, 굉장하다, 엄청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형용사, 부사를 얘기 많이 하면서 이건 너무 좋아,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어요, 아주 멋진 미래가 펼쳐질 거야 이러면 사기꾼이 아닌지 약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. 그만큼 진짜 좋은 협상은 객관적인 수치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와 함께 기대 효과를 상대에게 말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지난 클립에서 설명과 설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득은 상대에게 베네핏을 주는 미래를 그려준다는 점이었어요. 자, 기대 효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? 맞습니다. 이 협상을 체결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상대방의 이득, 즉 기대 효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죠. 우리는 생각보다 협상을 할 때 내 입장을 구구절절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대방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. 꿈쩍하지 않아요. 왜? 아니 그건 네 사정이고 나에게 좋은 건 뭐란 말인가?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는 객관적인 수치를 담은 자료를 준비할 것, 그리고 그 협상이 체결됐을 시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기대 효과를 약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준비할 것, 이 부분입니다. 협상 두 번째는 우리가 양해한 부분, 우리가 물러설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득이나 협상을 할 때 내가 힘든 부분, 내가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얻고 싶지만 그것보다 고수는 내가 상대방을 고려했다, 내가 당신의 입장까지 양해를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겁니다. 이게 뭔가 공치사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. 진짜 중요한 협상을 하실 때는 우리의 입장을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관점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. 뭐뭐인 것 같습니다 쓰지 않습니다. 뭐뭐인 것 같습니다를 제가 매주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쓰십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회사 제품이 진짜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고객들이 선택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선택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, 뭐뭐인 것 같습니다는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는, 자신 없는 말투로 들릴 수 있어서 협상할 때 치명적입니다. 그러면 마치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뭐뭐인 것 같습니다는 쓰지 말라? 그건 아니고요. 뭐뭐인 것 같습니다는 과거와 미래에만 쓰는 겁니다. 자, 과거에는 내가 여기 맛집을 와봤는데 여긴 것 같기도 하고 저긴 것 같기도 하고 뭐예요? 확신이 있나요? 없나요? 없습니다. 자신의 기억이나 생각이 확신이 없을 때 특히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셔도 되고요. 두 번째 미래. 오늘 밖에 날씨를 보니까 내일은 더 더울 것 같아, 더 추울 것 같아 라는 건 일어났나요? 안 일어났나요? 안 일어났죠?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.
자신의 감정이나 현재의 상태에서 뭐뭐인 것 같습니다. 쓰지 않습니다. 저는 지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졸린 것 같습니다. 졸리다는 건가요? 피곤하다는 건가요?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조차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. 뭐뭐인 것 같습니다는 과거나 미래에만 쓴다.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? 쉽습니다. 바로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. 사실 내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나는 내 생각에 확신을 갖고 말한다 라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, A라는 걸 선택하시면 고객사 여러분들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안 되죠.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 자, 이렇게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있어야 남을 확신시켜서 설득과 협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실 때는 절대 말끝을 흐리시면 안 돼요. 물론 평소에 말끝을 흐리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협상 같은 테이블,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 좀 더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시던 말투나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가장 빈번한 게 바로 말끝을 흐리는 거예요.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제품 출시한 게 되게 좋은데 어떻게 한번 검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호한 마음을 갖고 내가 상대보다 1만 더 가져가겠다. 51대 49로 이기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본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. 다의 힘을 실는 거예요. 다. 여기서 주의점은 또 요를 쓰시는 것보다 다가 좋아요. 뭐 단아까가 좋다라기보다는 요는 약간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는 말투거든요. 이렇게 길게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자, 다를 쓰시면 훨씬 단호하게 끝납니다. 선택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어떠세요? 51대 49 협상. 내가 모두 다 가져간다는 마음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남보다 1만 더 가져가겠다는 마음으로 객관적인 수치와 기대 효과를 심어주기. 내가 힘든 걸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에게 내가 양해한 측면을 먼저 이야기할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인 것 같습니다는 절대 쓰지 않길 바랍니다. 여러분, 이제 협상도 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에 가셔도 자신 있는 스피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할 수 있으시죠? 그럼 다음에는 거절할 수 있는 그 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